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수학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 단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했던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단항식이라는 게 뭐였냐?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자, 2의 x의 제곱, 이런 게 단항식입니다. 자, 이거는 2 곱하기 x가 몇 개 곱해져 있다? 2개 곱해져 있는 걸 뜻하죠. 그래서 2x의 제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한다. 또 3의 xy의 제곱, 이것도 단항식이죠. 이거는 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즉 곱으로만 이루어졌죠. 그래서 3xy의 제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게 뭐냐? 다항식이라는 것은 단항식 또는 몇 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자, 합으로 이루어진 식. 물론 단항식도 다항식에 들어갑니다. 단항식 또는 몇 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단항식의 합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했었다. 자, 그 다음 항이라는 게 뭐냐?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을 항이라고 한다. 단항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다항식에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항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항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x 항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각각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한다. 각각 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의 차수.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것의 개수.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단항식에서 항의 차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2x 제곱 y, 이 항, 즉 이 단항식에서 차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x에 대한 몇 차일까요? x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2개 곱해져 있죠? 그래서 2차다. 2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몇 차일까요? y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1개 곱해져 있죠. 그래서 몇 차? 1차라고 한다. 또 xy에 대한 몇 차일까요? xy라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x 2개에다 y 1개니까 몇 개? 3개 곱해져 있으니 몇 차? 3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항식에서 항에서 차수는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입니다. 특정한 문자에 대한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에서 차수를 한번 봐봅시다. x를 기준으로 하면 x에 대한 몇 차일까요? 자,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자, 이것도 x 1차고 x 1차죠. 그러니까 1차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높은 것은 1차식이 된다. y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이것은 y가 3개 곱해져 있어요. 3차. 자, 이것은 y가 3개 곱해져 있죠. 3차. 이건 y가 1개 곱해져 있어요. 1차. 가장 높은 것은 3차죠. 그래서 3차라고 한다. y에 관한 3차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xy에 대한 몇 차일까? 이제 xy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x 하나에 y 3개니까 4개 곱해져 있죠. 4차죠. 자, 이것은 x 1차, y 3차, y 1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y에 대한 4차가 되는 것이다. 4차식이다. 자, 이렇게 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개수입니다.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5의 x제곱 y. 자, 이 항에서 지금 x에 대한 2차식이죠. y에 대해서는 1차식이죠. 자, 그러면 각각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x에 대한 계수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x에 대한 계수. 자, 계수는 x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5y가 되겠죠. 자, 5y가 됩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계수가 뭐가 될까요? y의 계수. 그러면 y를 제외한 것이니까 바로 5x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xy에 대한 계수는 뭐가 될까요? 5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수를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수항입니다.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죠.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다항식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항식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다항식에서 x에 대한 상수항은 뭐가 되겠어요? x에 대한 상수항. 자, x에 대한 상수항. 그 말은 x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이죠. 여기는 x가 2개 곱해져 있고 1개 곱해져 1개 곱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상수항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y가 하나도 곱해져 있지 않는 것. 자, 이것은 곱해져 있고 이거죠, 이거. 그래서 2x 플러스 4가 y에 대한 상수항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문자가 그 특별한 그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는 그런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한다. 자, 동량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동량은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을 동량이라 합니다. 차수가 같은 항.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러한 다항식에서 x에 대한 동량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x의 2차 항이 이거하고 이거죠. 그리고는 없죠. 그래서 동량이 2x의 제곱 y의 제곱하고 또 마이너스 3x의 제곱 y 이렇게 동량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두 개가 동량이고 또 x의 3창은 하나밖에 없고요. x의 1창도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자, y의 제곱하고 1이 동량이라고 볼 수 있죠. 즉 x를 기준으로 하면 무슨 항이에요? 그렇죠. 상수항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으로서 동량이 되는 겁니다. 이건 2차 항으로 동량이 되고 2차 항으로 동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 x에 대한 동량은 두 가지다. 2차 항과 상수항. 자, 그러면 y를 기준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y에 대한 동량을 찾아봅니다. y의 2차 항이 이것과 이것이죠. 그래서 먼저 2차 항의 동량으로서 2x의 제곱 y 제곱하고 누구? 그렇죠. y의 제곱. 이렇게 동량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y의 1차 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량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y가 하나도 없는 것, y를 기준으로 한 상수항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x의 세제곱하고 또 y가 하나도 안 곱해져 있는 것, 그렇죠. 마이너스 5x하고 또 1. 자, 이렇게 이 세 개의 항이 바로 동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항으로서 동량, 이건 2차입니다. 여기는 상수항으로서 동량이 되는 것이죠. 상수항. 자, 그래서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다항식의 정리입니다.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무엇이냐?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례로 나타내는 것, 차례대로. 그러니까 높은 항에서
낮은 항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오름차순은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차례대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내림차순은 가장 높은 항은 몇 차일까요? 여기 4차 항 있죠. 그래서 2x의 4제곱, 그 다음에 3차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은 없고요. 1차 항 플러스 4x,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차순인 상수항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차항 4x, 그 다음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x의 4제곱. 자 이렇게 이걸 오름차순이라고 한다. 주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xy가 혼합되어 있는 이런 것을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봅시다.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하면 x의 가장 높은 차수가 여기에 2차가 있고요. 그렇죠. 1차는 여기 2개 있고, 먼저 2차 항은 하나 있으니까 2의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차 항이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묶는 거죠. 동류항이니까. 1차 항으로 동류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y의 제곱이 이렇게 묶어지는 것이,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하면 1차 항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없는 것은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항이다? 상수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수항은 가로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 y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y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봅시다. y에 관해서 내림차순. y의 2차항을 보시면 여기 동류항 2차 동류항이 여기 있죠. 그래서 y 제곱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x에다가 플러스 1의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y의 1차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2y. 그 다음 y를 기준으로 봤을 때 y가 하나도 안 곱해지는 것이 바로 상수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항은 자 여기 제일 앞에 이것도 가로로 딱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의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다음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x로 정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y로 내림차순, y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이제 많이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다항식에 다항식을 더하거나 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괄호가 있는 경우에 괄호를 먼저 풉니다. 괄호를 먼저 푼다. 그 다음에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자, 그 다음에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동류항을 찾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동류항이 바로 보이겠죠. 쉽게 옆에.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덧셈과 뺄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두 다항식의 합 A 플러스 B는 A, B의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되고요. 또 두 다항식의 차 A에서 B를 뺀 이런 경우는 A의 다항식 B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꾼 다항식 마이너스 B를 더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A 빼기 B는 A에다 뭘 더한다?
B 이 다항식에 들어있는 모든 항의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B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두 다항식 지금 A 다항식과 B 다항식 이렇게 됐을 때 두 다항식을 더해 봅시다. 자, 일단 더하면은 자, A가 지금 X의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자, B 다항식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X. 자, 이렇게 되죠. 일단 가로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제 가로를 어쩐다? 풀어준다. 그러면 X의 세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순서는 어쩐다? 내림차순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또 3차항 여기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 X의 제곱. 1차항은 여기 하나 있네요. 플러스 X.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2입니다. 자, 이제 동량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앞에 두 개 동량, 그 다음 두 개 동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고, 그다음 이거는 플러스 4X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 자,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제 A에서 B를 한번 빼봅시다. 자,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에다 플러스 더해라. 뭘 더해라? 마이너스 B를 더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A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다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가 다 바뀌죠. 그래서 자, 2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가로를 풀읍시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 다음 플러스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동량, 우선 내림차순으로 쓰면 동량이 보이겠죠.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항 마이너스 X 상수항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두 개가 동량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를 먼저 풀어준 다음에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동량끼리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숙달이 되면 바로 이제 그냥 계산하셔도, 가로 안 나가도 바로 동량끼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을 한번 알아봅시다. 세 다항식 ABC에 대해 다음이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A 다항식에다 B 다항식을 더한 거나 B 다항식 A 다항식 더한 거 똑같다. 수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A에다 B를 더해 가지고 그 결과에다가 C라는 다항식을 더한 거나 A 다항식에 BC 다항식을 더해서 더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합법칙이 성립할 경우에는 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괄호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얘기는 괄호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결합법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더할 때는 이러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 다항식, B 다항식 이렇게 됐을 때 더해 봅시다.
이번엔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해놓고요. 자, 플러스 b당식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자, 괄호를 생략할 수 있죠. 괄호를 생략을 하고 일단은 x의 세제곱하고 세제곱하고 괄호 생략했습니다. 동량 바로 해버립시다. 이 2x의 세제곱하고 이게 자리를 계속 바꿀 수 있죠.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교환법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 이제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2차 항 이렇게 동량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리를 계속 바꾸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자 플러스 2x의 제곱 계속 교환법칙 쓰면은 이렇게 옮겨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x에는 이 동량인 마이너스 3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b를 한번 빼볼까요? 자 a에서 b를 빼보자. 자 a 당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뺄 때는 뭐 하라겠어요? 부호를 다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자 b 당식의 부호를 다 바꿀 겁니다. 그러면 2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자 2가 되겠죠. 자 이것에 이제 가로를 없애고 동량끼리 자 교환법칙 계속 자리를 바꾸어서 하면은 x의 세제곱하고 플러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하고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x의 동량은 플러스 3x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자 그러면 앞에 3차 동량 계산하니까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7x 그 다음 플러스 1 자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더욱 여러분이 많은 연습을 하셔서 곧바로 A에다 B를 더하면 자 이 식이 나와야 되겠죠. 이 식이 나와야 되겠고 A에서 B를 빼면 바로 이 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